되었습니다. 네, 라이브 되었습니다. 아빠 사랑하는 사람 소리 질러! 와! 아빠 보고 싶은 사람 채널 고정. 6월 20일 투나잇 기도회 오늘의 주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입니다. 빠밤. 빠밤. 네, 오늘은 아버지 날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는 한국에서는 부모님의 날을 어버이날로서 부모님 두 분 다 함께 기념일로 지키고 하는데요. 미국은 특별히 어머니날과 아버지날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지킵니다. 그래서 오늘이 그 아버지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정장도 차려입고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아버지처럼 아버지를 기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의 추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억이 있으신가요? 저는 또 아버지와 추억이 이제 그렇게 막 생각이 잘 안 나는데, 왜냐면 제가 아버지가 네. 이 외부로 일을 많이 다니셨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뭐랄까, 그러니까 일요일 날 아침에 나가시면 네.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럼 금요일 날 저녁에 들어오면 와, 그럼 아침에- 일주일 동안 못 보는 거예요? 거의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못 보고 교회 가서도 뭐 각자 다르잖아요. 저는 어린이고 아버지는 장년이고 이렇게 해서 반이 또 다르고 하니까 또 만날 기간도 없고, 저 학생반하고 뭐 청년반하고 다 네. 반이 다르니까 또 그런 활동하고 나서 집에 가면 늦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아버지 또 주무세요. 그리고 또 일요일 아. 아침에 또 새벽같이 나가시면 얼굴 볼 일이 없는 거죠. 그게 그런 이게 열심히 일을 하셨죠. 그래서 항상 참 아버지가 안 계신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안 계셨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그래도 진짜 아버지에게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싶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더 느끼고 싶었죠. 그러니까 뭐 더 많은 추억을 나누지 못해서 아쉽다,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음악이 잔잔하게 나와야 되는데 네, 음악은 이제 이따가 들어주시고. 혹시 뭐 눈에서 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네, 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모르겠어. 딱 들어오겠습니다. 즉사 이렇게 딱 해줘야죠. 네. 저는 아, 아버지 하면은 옛날에 떠오르는 그런 추억들도 있는데요. 특별히 저는 뭐 개인적으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니까 뭐 신앙에 대한 이야기 혹은 신학에 대한 추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2014년쯤에 제가 개인의 하나님을 제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이 바로 아버지와의 야. 대화에서였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먼저 저에게 이렇게 손을 내미시면서 저에게 이야기를 청하시고 속에 있는 얘기를, 사실 그런 거 되게 얘기하기 네,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약간 남자끼리 남사스럽게 그러니까. 뭔 일이야 그게, 그런 거죠.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그때는 진짜 아빠랑 펑펑 울면서 속에 있는 얘기 다 꺼내가지고 이렇게 지성소의 경험을 했다 그래야 되나요? 부럽네요. 그런 경험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그때 하고 나서 아버지께서도 이렇게 사랑을 표현하실 수 있구나. 이런 아버지, 내가 좀 어떻게 보면 알던 아버지랑 다른 모습을 하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신 모습을 조금이나마 더 보여줬을 때 저는 이런 내 아버지, 정말, 왜냐면 아버지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자식이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인데 이런 아버지의 변화되신 모습, 변화되시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나도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저 하나님께 더 궁금해진 그런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추억을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뭔가 그 아버지와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있을까요? 뭐 어디 갔다든지 뭐 어떤 추억이라든지. 저는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 이렇게 맨날 멀리 갔다 오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한국의 고속도로에 가장 유명한 간식이 뭐죠? 뻥튀기? 호두 과자. 호두 과자. 호두 과자입니다. 그래서 호두 과자. 오래돼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지금? 뻥튀기. 뻥튀기.
글쎄요, 좀 뻥튀기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 문화가 좀 다른 걸로. 아, 제가 오래돼서 그래요. 한국에서 아유, 떠나온 지. 호두 과자를 항상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네. 사실 금요일 날 이제 많은 뭐 준비를 하잖아요. 교회 갈 준비도 하고 하니까 맛있는 음식들을 어머니가 해주시긴 하는데 음. 금요일 날 저녁이 되면 아버지가 늦게 오시잖아요. 네. 그때 항상 사오시는 게 있어요. 그게 호두 과자예요. 근데 자고 있으면 못 보잖아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아버지가 뭐 이제 아침에 말씀 보고 계시면 어. 아버지 인사보다는 호두 과자를 먼저 찾았던 이런 이 불효한 자식의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가져오신 거예요? 거의 매주? 가지고 오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 너무 이제 피곤하고 그러시면 그냥 안 들리고 그냥 오시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이 자이언티의 택시 뭐지? 뭐라고 양화대교라는 그런 아, 아. 이 노래가 있잖아요. 네. 거기서 머리맡에 사탕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그 호두 과자는 저한테.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뭘 갖다 주시니까 당연히 추억이 되고 기억이 남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그 기억이 남죠. 그 기억이. 아, 그렇군요. 아, 그 호두 과자 또 먹고 싶지 않으세요? 지금 미국에 와서 아버지가 좀 좋습니다. 떨어져 미국에 계신데. 호두 과자가 있나요? 아는 분 있으시면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시카고가 있지 나중에 않을까요? 공수를 해서라도 이 말 나오지 않길 바랬는데 우리 김하람님이 네. 두 분 오늘 너무 멋있어요. 매일 정장 입고 해주시면 좋을 것 아. 같아요. 매일 매일. 감사합니다. 사실 왜 걱정했거든요. 사실 아, 걱정이 지금 땀이 나요. 제가 땀이 펄펄 납니다. 더워가지고 지금. 방이 더워가지고 더워가지고. 이게 물광 피부가 아니라 이게 다 땀입니다. 이게. 아, 네, 오늘만 하는 걸로 우선 네, 오늘 공식적인 행사가 있을 때만 네, 있는 알겠습니다. 걸. 저는 개인적으로 아버지와 나이아가라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야, 근데 아버지 여행 가보신 거 진짜 부럽네요. 아빠랑만 갔어요. 그래서 둘이 네. 부자 간의 여행. 네, 조지아에 살 때 이 앤드루스를 지나서 그러니까 조지아에서 쭉 올라오면서 인디애나, 뭐 오하이오, 그리고 미시간, 그리고 저 토론토까지 가가지고 캐나다에서 나이아가라 폭포를 본 기억이 있는데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가 어릴 때는 진짜 지금은 좀 이렇게 밝은 모습이 있습니까, 제가? 조금 있습니까? 사실 처음 뵀을 때보다 많이 네. 밝아지긴 아, 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참, 뭐 이렇게 보면 되게 무뚝뚝하고, 말이 별로 없는 아이예요. 그래서 집에서도 아빠랑 별로 얘기한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빠 당신께서도 좀 조용하신 분이고, 또 이렇게 활발할 때는 활발하시고, 설교하실 때는 엄청나게 밝으신데, 조용하신 분이고, 또 집에서 이렇게 이렇게 어색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서, 사실 어릴 때 이렇게 별 대화가 없었는데, 그걸 깨시고 싶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당신께서 어느 나이아가라를 가자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그런데 아빠랑 가는 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재미있을까 의문도 들고. 모든 아들들이 그런 하긴 할 것 같아요. 저도 사실 아버지랑 여행 간 경험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런 가자고 하면 사실 이제 내가 뭘 또 준비해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해야 되나. 출발은 했어요. 출발은 해가지고 한밤 어딘가 인디나인가 아니면 왜냐면은 가는 데만 벌써 한 20시간 그러니까. 걸리니까. 차 같은데 둘이 딱 아. 앉아가지고 얼마나 어색하겠어요. 저는 이제 또 감정이 들고. 그때부터 막 유튜브 기질이 있어가지고 그때 찍은 나이아가라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유튜버를. 캐논 720p밖에 안 되는 그 카메라를 들고 같이 많이 찍으면서 갔는데 그때 끝나고 나서도 사실 제가 막 그 아빠의 그 마지막 좀 지나가지고 아빠가 이제 다 터놓으시고 얘기하셨다고 했잖아요. 14년 때. 그때 그때예요. 그때 전인데 네. 그 전에도 같이 여행을 갔다 와서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이야기가 나눠졌는데 그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기를 그때 우리 나이아가라 갔잖아. 근데 그 네. 이유가 너랑 좀 친해지려고 일부러 그렇게 갔다 왔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저는 굉장히 못마땅한 것도 많았고 그렇죠. 되게 그냥 그렇죠. 표현 자체가 너무 그냥 약간 띠껍고 중2병 같은 네, 그랬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그랬을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참 후회하고 그때 막 즐겁게 정말 아빠랑 장난치면서 갔다 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냐면 그 후로 지금 아빠랑 단둘이 그렇죠. 여행 간 기억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전사님이 그 아버지가 어디
오하이오인가요? 거기 아, 오셨다 예. 그랬는데 한 4시간을 운전해서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 솔직히 캘리포니아에 계시니까 그래도 한 비행기 3시간이면 가는 거리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니 뭐 그 정도면 가깝다. 뭐 그렇게 멀지 않으니까 갔다 올 수 있겠다. 예. 그러니까 오하이오는 뭐 나중에 좀 더 가까이 오시면 가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 직접 4시간을 운전해서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뭐 순서도 있고 이렇게 하셨는데 어, 그래서 와, 아버지와 이렇게 관계가 두텁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야, 참 부러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다 표면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아, 혹시 장난이고. 이쪽각 때문에 이렇게 늦게 생겼어요. 이런 관계가 아버지와 참 아, 안타깝지만 늦게나마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되게. 감사하게. 네. 또 오늘 네. 특별히 뭘 좀 준비하셨다고 들었나요, 제가? 저만 준비했나요? 이 나만 준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시네. 네. 아버지는 나를 맞아서 저희가 또 이 편지를 준비를 하긴 했는데 아, 편지를 미엘님이 준비했습니까? 네. 미엘님이 뻥튀기요 하셨는데 아마 누가 이 고속도로에 여행하는데 뻥튀기를 먹냐는 의미로 이제 잘 이해를 했는데 아, 아무리 오래됐다고 해도 뻥튀기는 좀 아닌 것 같지 않나 생각. 그렇습니까? 아니, 기억이 조작된 것 같지 않나. 저 잘 모르겠습니다. 뻥튀기보다는 미엘님이 아, 제 동생 이름과 똑같은데요. 동생 그렇습니까? 동생분이셨구나. 같은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다르게 느낄 수 맞는 것 있고. 같기도 하고 모르겠습니다. 아, 오빠 라이브 한다고 들어와 주는 동생이 참 부럽네요. 또 제가 특별히 강요해가지고 들어오는 거라서. 강요해서 또 동생한테 강요는 안 했는데 아무튼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사실 누가 네. 먼저 할지는 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저희 가위바위보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가위가위보요? 이긴 사람이 먼저 하는 걸로 하죠. 네. 이긴 사람이 먼저 하는 거. 네, 알겠습니다. 이게 먼저 하겠습니다. 이게 레이텐스가 있지 않을까? 아니요. 안 내면 찐 거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이겼어. 네, 이겼어요. 이긴 사람이 늦게 하는 거죠? 먼저 한다고 했나 내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네. 제가 그러면, 그러니까 그럼, 제가 제게 조금 더 짧은 것 같아서 네, 그러면 먼저 하시고 먼저 제가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고, 사실 저는 약간 브라이트하게 일부러 썼어요. 왜냐면, 우리 준비할 때 잠깐 들었는데, 더 감동적인 것 같아서 내가 먼저 하고 또 감동을 뒤에 오게 딱 하면 그냥 파도가 그냥 제 마음속에 팍 꽂힐 것 같아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제가 일단 먼저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음악이 있으면 BGM 깔리 참 넣어보세요. 좋은데 BGM 깔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위기에 또 BGM이 많은 BGM이 역할을 들어오나? 하거든요. 지금 안 여기는 들어오죠? 안 들어오는데 여기 들어올까요? 그냥 BGM이 참 일단 있으면 해봅시다. 좋은데. 뭐 틀어지면 틀어지는 대로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다운받아가지고 저희가 나오면 되잖아요. 영상도. 네. BGM. 저는 이거 사실 유튜브를 제 채널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네. 편지를 올린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어색하네요. 또 매번 편지 할 때마다. 이렇게 또 이렇게 또 또 편지. 계백같이 이렇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오늘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버지께 편지 드립니다. 항상 아빠 설교를 듣고 있을 땐 기분이 좋았어요. 이야기를 잘하시고 표현력이 좋으셔서 너무 재밌기도 하지만 아빠라서 아빠가 하시는 얘기가 너무 좋아요. 아빠라서 아빠가 하시는 얘기가 너무 좋아요. 특별히 더 재밌을 때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얘기가 아빠의 입을 통해서 나올 때 제일 공감되고 제일 이해하기가 쉬워요. 아빠라서 하나님에 대해 몸소 알려주시는 게 너무 와닿아요. 아버지의 날이라 또 다시 편지 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어요. 이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야 할 나이인데 아직 전 아버지가 아니라서 아들의 입장만으로 표현할게요.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실 과거 이야기도 많이 있겠지만 요즘 제 관심사는 당연히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요즘 아빠와 가졌던 시간들을 자주 떠올리게 돼요.
아빠라면 이런 문제를 어떻게 다루셨을까? 어떻게 하면 아빠처럼 설교를 잘할 수 있을까? 아빠 보여주신 건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하는 생각들이 떠올라요. 그래서 요즘 아빠와의 성경 공부가 너무나도 즐거워요. 제가 아빠의 길을 따라 걷고 있기에 지금에서야 아빠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신지 조금이나마 깨닫네요. 이 특권, 이 마음속에 잘 간직해서 제가 만나는 영혼들에게 꼭 전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빠는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제일 잘 나타내 주셨기 때문이에요. 아빠 사랑해요. 호영님 2010년 6월 21일. 네. 예, 그래도 생각보다 감동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미국에서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이 아버지 표현을 좀 잘하시네요. 이 표현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제가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노력을 안 했다는 얘기로 그건 들리지만, 아니지만, 네. 저도 진짜 이 형용사 쓰는 게 되게 오그라들고 어색한 게 있습니다. 근데 쓰다 보면 또 감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존경하시는 것이 딱 느껴졌습니다. 네, 바로 같은 성현 직업을 전도사님. 또 선택을 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네. 아버지 보고 이 자식이 똑같은 직업을 선택한다는 것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엄청 이 자랑스러운 일이지 않을까 또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는 또 목사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또 다른 또 느낌을 가지셨겠지만, 또 우리 데니엘 전님께서 이렇게 장 목사 목소리가 점점점 하셨는데, 네, 이게 아직 마이크 설정이 이제 조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래도 성현 전도사님 좀 아까 뭐 이제 아버지 직업을 따라서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훌륭하다 생각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지금 전도사님도 매우 아버지께서 자랑스러워하실 것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일단 저희 아버지가 보고 계신지는 안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준비한 편지를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사실 이걸 오늘 다른 할 일을 생각을 해놓고 있었는데, 이거를 아침에 사실 이 장도사님이 컨텐츠 각을 뽑으려더니 저기요? 억지를 부리시가지고 억지를 부르셔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썼는데, 쓰다 보니까 막 슬슬 써져가지고 좀 한 2장 정도 썼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한번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혀 지루할 것 같지 않습니다. 듣겠습니다. 이제 한국에는 아버지 날이 없어가지고 이런 편지를 쓰게 될 기회에서 도망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미국에 왔더니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로 생각하게 되네요. 왠지는 모르지만 만약 이 영상을 아버지가 보게 되는 게 사실 싫다는 마음으로 편지를 썼습니다. 그냥 제 마음을 모르셨으면 좋겠다고 그냥 생각을 했어요. 그냥 아들을 좀 오글거리잖아요. 아버지라기보다는 아빠라고 부르기 편하지만 이제 한국 나이로 30이 넘었으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맞겠죠. 저희 아버지가 되신 지 만 747일, 그러니까 만 29년 5월 2개월이 되셨어요. 저는 아들로서 어떤 아들인가요? 어떤 아들이었나요? 그때 기억은 사실 없지만 시골에 가면 뒤통수를 만져보는 사람들을 통해 있었던 일을 좀 알게 됩니다. 명절 때나 교회에서 예수님께 바칩니다 하시던 모습 이외에는 어렸을 적 최소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아버지 기억이 별로 없어요. 일요일에 새벽에 일하러 출발하신 아버지는 금요일날 저녁 먹기 전 혹은 금요일날 밤늦게 귀가하셨던 기억이 나고, 뭐 항상 호두과자나 델리만주는 좋은 기억이었지만 교회에서도 뭐 따로 지내니까 제가 또 악기 봉사도 하고 그러니 따로 있어서 시간이 좀 함께할 시간이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금요일이면 항상 목욕탕 같이 가는데 가는 아들들이 있는 게 아들들은 참 부러웠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이면 목욕탕 가서 항상 등을 다른 아저씨들한테 밀어달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그냥 집에 간 경우도 많았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집에 계시더라도 제가 공부하고 아침 일찍 나가고 늦게 들어오고
하는 통에 얼굴 못 보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한데 제가 아버지가 더 필요해서 아버지가 했던 말을 많이 따라서 하려고 하신 말을 좀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 그 중에 하나가 또 내가 없을 때는 너가 집안의 가장이라고 하셨던 말 그거 항상 제 마음에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어떻게 조금 된 것 같은데 항상 저에게 한심하다고 박한심 이렇게 음, 불었던 거는 항상 저에게 짐이 되고 부담이 됐습니다. 음, 아니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한심이란 말을 지울 수가 없는 게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저는 음, 아무리 노력해도 아버지는 제 삶에 함께 오지는 못하는데 그게 미운 마음에 오랜 마음에 오랜만에 집에 오셔서 같이 밥 먹고 TV를 봐도 항상 틱틱대고 방에만 있고 좀 싸가지 없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아버지가 미웠고 저를 더 봐주지 않은 아버지가 너무 미웠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 같은 아버지는 되지 말아야겠다고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대학에 가서 결국 아버지가 말씀하시던 박한심에서 박자랑이 됐던 일이 있었어요. 음, 사실 어떤 성적이 뭐 얼마나 나왔냐 그거보다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제 인생에 사실 인생의 목표가 없어진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약간 없어서 방황을 좀 했죠.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 미국에 오셨던 적이 있던 것 같은데 그때 써놓고 가신 편지가 기억이 납니다. 뭐 다른 내용은 안 나는데 뒷바라지 하기 힘드시니 제가 졸업을 하고 군대 가면 안 되겠냐는 말에 저는 복학을 했고 그래서 하고 싶은 이것저것 수업을 찾아 들었는데 한 번은 심리학 수업 듣다가 받은 받은 심리 검사를 통해서 그리고 그 해석을 해주는 심리 상담사 통해서 제가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을 원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사실 지금 한 말들을 곱게 보고 다시 아버지를 원망하려고 이 편지를 썼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학을 하고 군복무를 하고 다시 학교에 가서 복학을 하려고 학교에 가서 이제 집에서 아버지 얼굴을 봤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옛날에도 그랬지만 아직도 저는 아버지에게 팔씨름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근데 예전처럼 건강하고 힘센 아버지가 아닌 그 모습에 충격을 전 받았어요. 음, 그러니까 눈가에 못 보던 주름이 더 자글자글해지고 햇볕에 더 타고 머리가 더 빠진 모습을 봤을 때 나도 나이가 먹었는데 아버지도 나이가 드셨구나 하면서 괜시리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고 사회생활하고 이것저것 일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는 아버지와 닮은 부분이 정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미웠어요. 제 자신이. 음, 왜냐하면 제가 싫어하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제 모습과 생각과 성향 속에서 발견되는 그게 정말 싫었어요. 하지만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좀 자랑스럽다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저는 아버지와 함께하는 시간이 별로 없었다고 생각했는데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저한테 항상 남아있던 음, 거였거든요. 음, 명언들 많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말씀하시고 부지런한 사람, 그 교회에 헌신하라고 말씀하시는 그것들이 저에게 몸에 배어져 있고 음, 그리고 그것이 또 사회에서도 가치 있게 쳐주는 가치라는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와우, 아직도 배워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또 느낍니다. 제가 아버지가 가장 필요할 때 계시지 않으셨던 게 원망스럽지만 아버지 항상 가족을 위해서 바쁘게 힘들게 일하셨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 아버지는 일이 줄어서 집에 많이 계신데 제가 멀리 와 있네요. 너무 아쉽고 섭섭합니다. 음, 이제 쉬시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사셔야 되겠네. 이 불효한 아들은 굳이 미국까지 와서 공부해야겠다고 말하고 와가지고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아직도 손을 벌려 공부하는 게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아버지 이거 보고 계신다면 혹시 편지 쓰라고 강요했던 장호영 전도사에게 감사 문자라도 보내셔야겠네요. 이, 이 편지를 쓰기 너무 싫었거든요. 이런 마음이 전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겠는데. 저는 왜냐면 또 그 중에 하나는 장호영 전사님이 항상 아버지와 많은 것을 하고 아침 뭐 일요일 아침 묵상도 아침 성경 공부도 하고 그런 뭐 방금 들으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 사실 너무 부럽고 나는 아버지가 너무 싫었거든요. 그때마다 좀 그래서 하기 싫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제 눈물을 참아가면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 저도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버지께서 요즘에 말하시는 교회 어떤 장로님은 손주를 왔다더라는 말과 전무후무한 목회자가 되라고 하신 이 말씀이 좀 어렵고 정말 짐이 되고 부담이 많이 되지만 아버지 사랑하고 감사하고 죄송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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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만 있었으면 울 뻔했네요. 아니 뭐 그렇다기보단 근데, 이 근데, 아버지가 안 보신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보시는 분이 지금 김아람님, 미엘님, 다니엘전님, 생명과 사명님 그리고 제거 그래서 한 명 더 있기 때문에 안 보시고 있다는 가정하에 왜요? 그냥 녹화 방송 볼 수도 있죠. 근데, 뱉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진짜, 전도사님의 그 마음을 많은 아들들, 딸들이 지금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아버지들이 너무나도 열심히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계시잖아요. 특히 한국 아버지들이 제일 잘하는 게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기러기 아버지도 많이 계시죠. 하루 종일 밖에 나가서 일하시고 자녀들 미국에 들어오고, 보내놓고 그렇죠. 그쵸. 자녀들은 와이프도 외국에 나가 있고 보내놓고 하면서 가족의, 혼자 살고 뭐랄까요, 끈끈함이 많이 어떻게 보면은 보기 힘들어지는 그런 사회가 돼서 안타까운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래도 지금 이렇게 아버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떠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참 좋은 것 같고요. 그 아버지의 말씀이 성현 전도사님에 딱 남아 있었다. 사실 육체적으로는 같이 없는 듯 했으나 아버지 말씀이 나와 함께 있었다라고 표현한 게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약간 구스범이 약간 닭살이 약간 돋았는데, 사실 그 편지 쓴 거에 그 말이 없었거든요. 생각이 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거,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별로 없었어요. 왜냐면 진짜 아쉬운 소리만 썼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저녁에 식사하고 와서 봤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아예 없었다고 했는데 있는 부분이 많이 있는 거예요. 저의 남아 있는 이유가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나서 또 조금 적어놓고 제가 추가로 몇 마디 한 것 같은데. 그리고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아침 제가 뭐 아버지와 하는 그 성경부 있잖아요. 저는 네. 저도 지금 보고 계시는 어떤 김아람 전도사님이 부러워서 시작하자고 한 것도 있어요. 김아람 전사님이 그렇게 하십니까? 가족과 너무 이렇게 좋은 관계를 가지고 나중에 그러면은 있어가지고. 김아람 전사님 모셔가지고 아, 또 편집을 한번 들어보면 좋겠네요. 댓글 저도 달아주세요. 그거 딱 보고, 억지로 하도록 할 나도 겁니다. 아빠랑 뭐 이렇게 해보고 싶다 진짜 저도 하고 하고 시작한 것도 싶은데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좀 아쉽습니다. 어쨌거나 이 영상을 혹시 아버지께서 나중에 보시게 되신다면 네. 그 반응도 한번 진짜 보고 싶네요. 너무 오시게 될지 모르면 아들을 제가 이제 자랑스럽게 링리스트도 계시고 정말 바꿔놓겠습니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데니엘 전님과 미엘님이 댓글을 달아줘서 지금 힘이 됩니다. 네. 솔직한 마음에 감동받았다 하시고 안타까워서 눈물 날 뻔했다고 하시면서 참 이게 네. 더욱더 잘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아버지들께 정말 힘이 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나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전 세계에서 오늘 일하시는 네, 아버지들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싶고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정말. 그리고 자녀들이 더욱 아버지를 위해서 이렇게 사실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울 때가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저도 처음에 아빠한테 이렇게 표현하고 편지를 썼을 때 아빠의 반응은 사실 어떠실까 아직 그렇게 말로 표현 받은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 들어본 적은 없는데 아마 굉장히 좋아하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면 너무 무뚝뚝하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애교 섞이게 되고 좀 바뀌게 된다는 느낌이 받으셨을 때, 얘 왜 이러지? 뭐 이런 느낌을 좀 받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는데, 네, 아버님들 보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어떤 느낌이셨는지. 아, 네, 사실 정말 네. 시간이, 더 뭐 얘기 나누고 싶지만, 또 시간이 다 그렇죠. 되었고, 이 또,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면 또 내일 같은 시간에 9시 반에 오시면 또 내일도 아버지 이야기 해도 되죠. 뭐 좋죠. 이제 네, 계속 가족 얘기해도 되고, 아버지도 뭐, 좋고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 하나님 얘기해도 이야기도 되고, 좋고. 네. 그래서 아무튼 또 김아람님 또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 이것만 읽고 또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가벼움으로 가득하고 진심을 찾아보기 힘든 이 시대에 깊은 이야기 나눠주셔서 감사드려요 했네요. 네. 이게 또 따뜻한 온기가 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예, 저희가 또 온기 나눔이기 때문에 또 네. 저희는 따뜻한 온기를 온기가 나누는 그리고 온기남입니다. 네, 이 진심들이 좀 잘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 온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더워 죽겠지만 빨리 하고 전장을 벗어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네, 혹시 뭐 기도 나누실 제목들이 있으면은 잠깐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네. 특별히 전 세계에서 열심히 일하시고 열심히 자녀들을 위해서 또 헌신하시는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날이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들을 생각하는 그런 밤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시간 나시면 연락하시고 사랑한다는 말씀하시고 저도 아직 안 했지만 한번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영상을 보내주세요, 이 링크를. 그거는 이미 그러니까 여기 제가 라이브 링크를 보내드릴까요? 보내드리긴 했는데 사실 보고 계신지 안 보고 계신지 몰라요. 근데 아, 그거는 다음에 제가 알아서 하겠고요. 한번 네,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푸시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먼저 기도하시고 제가 끝냈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오늘 이 기도의 시간 동안 또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이 부족한 자녀들은 얼마나 아버지의 사랑을 잘 모르고 ignore 혹은 무시하며 살아가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땅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들이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고 저희를 위해 어떤 것도 할 수 있는지를 보면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하셨는지는 어렴풋이 정말 부모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그 아버지와 아버지의 사랑이 표현이 잘 안 돼서 서로 소통도 안 되고 어렵긴 하지만 그 사랑을 발견할 때는 또 저희에게 많은 감동과 힘이 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더 열심히 읽고 묵상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또 여기 이 전 세계에 많은 아버지들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들은 좋은 아버지들도 있고 나쁜 아버지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위해 헌신하고 있음을 저희가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건강 잃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의 자녀가 조금 틱틱대고 좀 띠껍게 하더라도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그 사랑으로 이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귀한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아버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 하나님 연희에서 기도합니다. 오늘 특별히 아버지 날을 통해서 저희가 저희의 육체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또 깨닫고 또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또한 이 아버지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아버지들, 부모님을 저희에게 주시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면서 아버지께서 이루신 이 구속의 역사를 또 한번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죽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다. 주여, 저희가 그 사랑을 사실 잘 못 깨닫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배우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고, 그리고 사실 가족 관계가 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 사랑을 잘 못 깨달을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여, 주님께서는 저희의 아버지 되어 주시고 심지어는 아버지가 없는 자라 할지라도 저희 아버지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당신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당신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주여, 그 사랑을 저희만 간직할 것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면서 또 정말 저희의 이웃을 찾아서 이 고통받는, 상처 많은, 그리고 외로워하는 이들을 찾아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여, 오늘 밤 이제 가서 쉬겠습니다. 다시 한번 아버지의 사랑에 감사하게 하시고 또 깊이 생각하여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이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아버지들께 함께 해주셔서 힘주시고 더욱더 자녀들, 가족들을 부양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또 외로워하시는 아버지들은 또 그 외로움을 하나님께서 달래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방금 또 댓글 달아주신 분의 이 댓글 봤는데 보고 있다 하시네요. 보고 있다 하시네요. 네. 네. 어디서부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또 나중에. 네, 네, 오늘 드리겠습니다.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네. 매일 아침 6시와 정오의 기도, 그리고 이렇게 저녁 투나잇 기도회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9시 반부터 10시까지 하니까요. 네. 참여해 주셔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시고 같은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같이 기도해드리고 네. 이 기도의 이 습관들을 계속 키워서 이 온기가 이 세상에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는 여러분들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잠깐요. 그 마치기 전에 네. 방금 아버지 댓글 달으셔가지고 한번 잠깐 네.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아버지를 통해 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한데 잘 안 되어 미안하다라고 쓰셨네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통해 나타내는 것이 바람직한데 잘 안 되어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다들 보는 데서 이렇게 네, 그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6시. 네, 안녕히 한국 시간으로 주무시기 바랍니다. 오후 7시입니다. 네.